문 앞에 신문이 또 그대로네. 정임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안 나가면 세상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말을 해놓고 나서 본인도 씁쓸했는지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중얼거렸다. 남편이 떠난 뒤로 뭔가 소리가 반쯤 줄어든 것 같아.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으니 공기만 낯설게 흐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남겨준 걸로 버티긴 하지. 보험금이랑 재개발된 월세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이었다. 살아가는데 큰 욕심도 없고 그냥 조용하면 좋지. 그 말을 하고도 마음 한쪽이 허전한 건 아들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 때문인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았다. 재윤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몇 년씩 입에 올리지 않던 이름을 꺼내자 10년이라는 시간이 묘하게 무게를 더했다. 아들 얘기만 꺼내면 지금도 마음이 시리네. 정임이 스스로에게 건넨 말과 동시에 10년 전 그 저녁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문을 열자마자 재윤은 숨부터 거칠었다. 말을 고를 여유도 없이 들이밀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지금 아니면 끝이야. 도와줘. 손에 쥔 서류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몰린 사람 그대로였다. 집 담보 좀 잡자. 오늘 넘기면 진짜 답 없어. 그건 부탁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뱉는 외침 같았다. 정임은 가려던 말들을 삼키며 담담히 말했다. 무슨 일이든 말은 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엄마 제발. 시간 없어. 재윤 목소리가 꺾였다.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떨리는 말이 이어졌다. 나 정말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온 거야.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정임은 한숨을 눌러 삼키며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말했다. 그래도 이건 안 된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재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만 부서졌다. 엄마는 진짜 다를 줄 알았다. 정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정도면 뭔 사정인지 상상도 못해? 말끝마다 숨이 걸렸다. 아무한테도 못 말해서 엄마한테라도 기대봤던 내가 바보지. 헛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흘렀고 마지막 말은 더 낮고 더 단단했다. 그래. 결국 엄마도 나 없어도 사는 사람이었네. 정임의 손끝이 굳었다. 재윤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여기 오는 계단 오르기 전까진 그래도 마지막 기대는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 문 닫히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임은 10년 동안 아들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지 올 사람도 없는데 문 앞에 다가서기도 전에 밖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여인 여자와 낯선 아이가 서 있었다. 정임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여자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정임은 잠시 멈칫했다. 재윤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이름. 하지만 얼굴은 처음이었다. 저희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공손하려 애쓰는 말투 뒤로 불안이 가득 깔려 있었다. 정임은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다. 그때 아이가 숨을 짧게 들이쉬며 기침을 참는 소리가 났다. 정임은 아이를 다시 보았다. 볼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얘는 누구야?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지후예요. 손자요. 정임은 그대로 굳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바닥만 향했고 작게 인사하는 목소리가 떨렸다. 안 안녕하세요. 바람만 스쳐도 깨질 듯한 고요였다. 정임은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말수가 적은 서연, 기침을 참는 지후,
그리고 문 밖을 자꾸 확인하는 재윤의 그림자를 불편하게 느꼈다. 너는 왜 갑자기 나타난 거냐? 그 질문에 계단 아래 서 있던 재윤이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비비적거리다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할 말 있어. 정임은 본능적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재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마지막처럼 내뱉었다. 상속 미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임은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 엄마가 조금만 미리 도와주면 우리 살 길이 생길 것 같아.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절박함이 문장마다 묻어났다. 그러나 정임에게는 칼처럼 꽂혀 들렸다. 재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 말에 지우가 기침을 했고 서연은 아이 등을 쓸어내렸다. 재윤은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다. 아빠가 남긴 땅도 있고 보험도. 우린 그게 필요해. 정임은 그저 멍하니 그 말을 들을 뿐이었다. 10년 만에 나타나 첫마디가 상속이라는 사실이 몸을 얼게 만들었다. 한동안의 침묵 후 재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정임은 숨을 길게 들이쉬고 말했다.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일단 말부터 해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임은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공기를 먼저 느꼈다. 저기 앉아라. 말은 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서연이 지후 손을 잡고 조심스레 앉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정임은 서연의 말보다 낯선 아이의 얼굴부터 다시 보게 되었다. 가늘고 마른 손, 긴장된 어깨, 말수가 적은 눈. 처음 보는 아이에게서 묘한 불안이 감돌았다. 얘가 지훈이? 정임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이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힘들어 보였다. 인사드려, 지우야. 서연이 등이 굳어있는 아이를 살짝 밀었다. 지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집안이 더 고요해졌다. 정임은 그 한마디가 10년의 공백을 그대로 건드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안녕. 처음 보는구나.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숨을 내쉴 때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정임은 그걸 순간 놓치지 않았다. 정임이 천천히 물었다. 그래, 근데 너희 셋이 왜 지금 내 집에 와 있는 거냐? 말끝이 흐른 뒤 재윤과 서연이 동시에 멈춰섰다. 둘 다 입을 때려다가 삼키는 표정이었다. 엄마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 재윤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정임은 그 말 그대로 받아치지 않았다. 힘든 건 알겠는데 10년 만에 와서 첫마디가 상속이었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정임은 이미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난 먼저 사실부터 듣고 싶다. 그 순간 지우가 작게 기침을 했다. 가볍지만 억누른 듯한 기침. 정임이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숨이 조금 짧고 입술이 마른 느낌. 하지만 병명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단지 뭔가 있다는 느낌만 또렷했다. 지후야, 어디가 좀 힘드니? 정임이 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조금 숨이 차요. 서연이 바로 끼어들었다.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정임은 그 말투가 살짝 어색하게 들렸다.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냐?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임의 마음에는 확신도 오해도 아닌 그냥 이상하다는 감정만 점점 쌓여갔다. 재윤이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다.
엄마, 우리 사업이 잘 안 돼서 많이 어려워. 딱 그 말까지만 꺼내고 그 뒤는 말하지 않았다. 정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사업? 너 그때도 그 일 때문에 나한테 담보 얘기를 했었지. 재윤의 표정이 굳었다. 10년 전 그날 문을 닫고 나가던 순간이 스치듯 지나가는 듯 했다.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재윤이 피하듯 말하자. 정임은 조용히 다시 물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상속 얘기까지 꺼낼 만큼 몰린 이유를 들어야 내가 판단을 하지. 그때 지우가 다시 작게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조금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정임 눈에는 유난히 크게 보였다. 예. 정임이 서연을 보며 낮게 말했다. 지후, 어디 많이 아픈 거니? 서연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조금 오래된 게 있어서 요즘은 더 피곤해하고 그래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말을 멈추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기색. 정임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래, 피곤해 보인다. 정임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 서연이 잠깐 흔들렸고 재윤도 눈을 피했다. 정임은 느껴졌다. 둘 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숨기고 있다. 아들 문제일지 아이 문제일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단순해서 온 건 아니다는 것만 분명했다. 정임이 다시 말을 꺼냈다. 좋아. 너희 셋이 이렇게 온 이유. 지우도 있고 서연이 너도 표정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말이 떨어지자 재윤이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요즘 진짜 많이 힘들어. 지우 때문에도 그렇고. 정임이 살짝 눈을 찌푸렸다. 지우 때문이라면 더더욱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지. 재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가 나 용서 안 했을까봐 겁났어. 정임은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가 그때 또 작게 기침을 했다. 막 깊고 무겁진 않지만 뭔가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 기침. 정임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잡듯 말했다. 좋다. 지금은 따지고 싶어도 애 앞이라서 참는다. 서연과 재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정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너희가 뭘 숨기고 있어도 지금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지우가 숨을 짧게 들이쉬었다. 정임은 한 박자 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상태, 내가 보기엔 쉽게 넘길 문제 아니야.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정임은 둘을 번갈아 보았다. 너희가 왜 상속 얘기를 꺼낼 만큼 몰렸는지부터 말해라. 말은 단단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확인해야 한다는 감정이 앞서 있었다. 재윤도 서연도 당장 말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 보였다. 집안 공기가 아주 천천히 무거워지는 순간 정임은 마지막으로 담담히 말했다. 좋아. 지금은 모르면 들으면 되는 거다.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말해라. 정임 혼자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고 있던 순간 거실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또 들렸다. 계속 억지로 참는 듯한 기침. 정임은 물컵을 내려놓고 무심한 척 거실로 다시 걸어갔다. 그러다 문 옆에 둔 서연의 가방이 살짝 벌어진 걸 보게 됐다. 가방 옆구리에서 흰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정임은 원래 손을 뻗을 의도는 없었지만 봉투 가장자리에 적힌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약? 서연이 뒤늦게 가방을 꼭 붙잡았다. 아, 어머니, 그거 그냥 지우 감기약이에요. 근데 말투가 감기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톤이 아니었다. 정임은 봉투를 집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감기약을 몇 봉이나 가지고 다니는 거니?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 그게 요즘 자주 아파해서.
정임은 속으로 또 하나를 체크했다. 말 돌려 말하기.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 기색.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신경을 자극했다. 정임은 다시 자리에 앉으려다가 테이블 끝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스친 눈으로 보았다. 병원 로고가 찍힌 예약증이었다. 정임은 손으로 종이를 뒤집어 정면을 보려고 했지만 서연이 잽싸게 그것도 덮었다. 어머니, 저희가 챙겨야 할 게 많아서 말은 정리하려는 말이지만 표정은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정임은 크게 묻지 않았다. 대신 단단하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도 알지? 서연은 답하지 못했다. 지우는 숨이 약간 짧아지는 듯 작게 들숨을 들이켰다. 정임은 즉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우야, 어디가 많이 불편하니? 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서연을 먼저 쳐다본 뒤 천천히 말했다. 그냥 조금 힘들어요. 정임은 아이의 어깨가 작게 오르내리는 걸 보며 다시 속으로 중얼거렸다. 감기 수준이 아니다. 정임이 자리로 돌아오자 재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정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너희 말이 자꾸 겉도는 게 문제다. 재윤이 입술을 눌렀다. 엄마한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임은 그 말투가 익숙했다. 10년 전 집 담보 얘기 꺼냈을 때도 비슷한 숨을 쉬었다. 재윤아, 정임이 낮게 말했다. 넌 사업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재윤은 숨을 한 번 훅 들이쉬었다. 엄마, 그 얘기 꺼내면 미안해서 더 말이 안 나와. 미안한 건 됐고 상황부터 얘기해라. 재윤은 그제야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정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다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너희 셋이 여기까지 온 거냐? 재윤은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이 옆에서 조용히 손을 감싸며 말했다. 정말 오래 버텼어요, 어머니.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임은 또 하나의 조각을 연결했다. 사업 실패 지우의 상태, 병원 흔적. 지우가 갑자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조금 더 불안정해 보였다. 정임이 바로 다가갔다. 지우야, 어디 어지러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서연이 다급히 말했다. 지우야, 고개 숙이지 말고 천천히 숨 쉬어봐. 재윤이 아이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다. 괜찮아, 지우야. 아빠 여기 있어. 정임은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피곤한 아이 모습이 아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지우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긴장해서 그래요. 정임이 단단하게 말했다. 서연아, 나를 바보로 만들진 마라. 서연 입술이 흔들렸다. 재윤도 고개를 숙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임은 더는 참지 않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10년 만에 찾아와서 상속 얘기까지 꺼낼 만큼 몰린 이유. 그 핵심이 지우지? 그 말에 재윤이 고개를 들어 정임을 바라봤다. 눈빛에 맞다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어떤 병인지 전혀 말하지 않았다. 심장도 진단도 수술도 아무것도. 정임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서늘한 감정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 조금은 감이 온다. 지우는 아직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서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임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좋아.
다음은 너희가 진짜 숨기고 있는 이유를 이제 말해야 할 때다. 정임은 약봉투를 조용히 정리해두고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었다. 지후 얘기는 일단 알겠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지. 재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 끝을 자꾸 비볐다. 10년의 공백이 손끝에서 그대로 묻어나오는 듯했다. 서연아. 정임이 조용히 불렀다. 너도 이유 다 알고 있었니?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니? 정임의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믿음이 어긋난 자리를 확인하는 듯한 낮은 울림이었다.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우릴 안 믿을 거라 생각했어. 정임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뭐라고? 재윤은 숨을 고르며 마치 오래 묵힌 돌덩이를 꺼내듯 말했다. 10년 전 내 사업이 흔들릴 때 엄마한테 집 담보 얘기 꺼냈잖아. 그때 엄마 얼굴 아직도 선명해. 정임의 손끝이 살짝 굳었다. 넌 그때 내가 널 못 믿어서 거절했다고 생각한 거냐? 재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당시에 내가 사업 망하는 꼴을 엄마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 넌 결국 실패할 거다. 그렇게 들렸어. 정임은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날 자신이 했던 날 선 말들이 머릿속에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윤이 아주 낮게 말했다. 엄마가 문 닫는 소리. 그게 그날 이후로 마지막 같았어. 말은 짧았지만 정임은 그 안에 실린 상처의 시간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 다음엔 정임이 조용히 물었다. 재윤은 쓴웃음처럼 숨을 내쉬었다. 집을 나간 뒤에 며칠 안 돼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어. 무너졌다고? 사업 부채가 터졌어. 돌려막던 거래들이 다 끊어졌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며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예전에 알던 지인들한테도 나중엔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리러 다녔어. 정임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서연아, 그걸 내가 다 지켜봤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임신 중이라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매일 새벽까지 들어오질 않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임은 손끝을 꼭 모았다. 그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니? 재윤이 정임 눈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날 더 실망스러워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 서연도 조용히 거들었다. 정윤 씨는 어머니가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늘 말했어요. 정임의 표정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뒤늦은 쓰라림이 스쳤다. 그래서 정임이 한참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10년 동안 연락도 못한 거냐? 재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응하고 대답했다. 정임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럼 지후 병은 언제부터였니? 서연의 두 손이 살짝 떨렸다.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는 약으로 관리가 됐는데 커가면서 조금씩 심해졌어요. 재윤이 낮게 덧붙였다. 지우 때문에 돈이 훨씬 더 필요해졌어. 검사 한 번이면 몇 달치 생활비가 날아가고 그게 반복되니까. 정임은 지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있었고 그 작은 가슴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얘는 몇 년 동안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낸 거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히 불안하게 할까봐 아이한테도 자세히 말 못했어요. 정임의 마음이 서늘하게 흔들렸다. 부모가 아이에게 숨겨온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그래. 정임이 천천히 말했다. 힘들었던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왜 이제 온 거냐? 10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다가 재윤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버티기 힘든 건 지후 병 때문만이 아니야. 정임이 눈썹을 들어 올렸다. 그럼 뭔데? 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빚 정리를 상담받으러 다닐 때 상담사가 그랬어요. 가족 재산이 있으면 미리 상속받는 방법도 있다고. 정임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그래서 문 열자마자 상속 얘기부터 한 거냐? 거실이 단숨에 무거워졌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고 경솔했어요. 재윤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정임은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다. 열릴 듯 열리려던 마음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정임은 지우의 작은 손을 한번 바라보았다. 여전히 힘이 없는 손이었다. 그래,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 무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정임은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지켜온 내 집을 그렇게 쉽게 내놓으라고 했던 건 너무했다.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을 한번 바라봤다. 서연도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정임은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야 말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의 공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만큼 10년 동안 쌓인 벽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임은 그 벽을 바라보듯 말없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네. 그때 옆에서 짧고 깊은 기침이 들렸다. 지우가 가슴을 누르며 조금 앞으로 숙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정임 눈이 단번에 흔들렸다. 얘 아까부터 호흡이 좀 이상했어. 서연이 다급하게 아이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는데 숨이 더 가빠졌어요. 재윤도 바로 다가왔다. 지우야, 괜찮아? 어지러워? 지우는 대답하려다 기침을 한 번 더 했다. 숨이 짧게 끊기는 소리였다. 정임은 바로 말했다. 지금 병원 가야 한다. 재윤이 놀란 얼굴로 정임을 보았다. 바로 지금이야. 정임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단단했다. 재윤은 아무 말 못하고 신발만 급히 신고 현관으로 뛰었다. 서연은 지우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지금 미안할 때가 아니다. 아이 숨부터 챙겨. 정임은 지우 옆에 쭈그려 앉아 아이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지우야, 할머니 목소리 들려? 지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천천히 숨 쉬고 할머니 손 잡아보자. 지우는 힘없는 손으로 정임 손을 잡았다. 정임 손끝이 잠시 굳었지만 말로 내지 않으려 애썼다. 현관에서 재윤이 외쳤다. 엄마, 차 뺐어요. 얼른. 정임은 서연에게 말했다. 아이는 내가 꼭 잡고 와. 나는 앞문 열어둘게.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끊어졌던 가족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현관을 나섰다. 정임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다.
이 애들 도대체 얼마나 버티면서 살았던 거야.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재윤은 접수 창구에서 허둥대며 말했다. 애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직원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를 들것으로 옮겼다. 바로 들어오세요. 보호자 한 분만 같이 들어오시고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지후 호흡을 한참 들었다. 짧은 침묵 뒤 의사가 말했다. 오늘 숨이 많이 가쁘네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지우는 선천적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죠. 정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의사는 이어 말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급성 악화가 겹쳤어요. 산소 포화도도 떨어져 있고요. 재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지금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단호히 말했다. 오늘 같은 상황이 몇 번만 더 반복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방안 공기를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다. 서연이 숨을 삼키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은 안정을 찾게 하고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에서 기다리세요. 문이 닫히자 정임은 벽에 손을 짚었다.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네. 정임이 낮게 중얼거렸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고 재윤은 턱을 한번 움찔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었다. 정임은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의사가 다시 호명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상담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아이는 지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정임은 의사의 입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봤다. 선천적 심장 결함이 있고 약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급성 악화가 반복되면 몸이 더는 못 견딜 겁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의사가 한 문장으로 말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안이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바로 수술은 아닐 수 있지만 오래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임은 의사의 말을 하나하나 삼키듯 들었다. 미룰 수 없다. 의사는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지난 1년간 정기 검사를 빠뜨린 것도 보이고 그게 겹쳐서 지금처럼 악화된 겁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돈이 안 돼서 계속 미뤘어요. 재윤은 손을 쥐었다 폈다만 했다. 정임이 조용히 물었다. 수술비는 많이 드나? 의사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적지 않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을 잃었다. 보험과 지원제도가 있지만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정임의 눈빛이 서서히 두 사람에게 옮겨갔다. 상담실 문을 닫고 나오자 세 사람은 복도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임은 시선을 천천히 돌렸다. 지후 검사비도 이달엔 카드로 겨우 냈어요. 솔직히 한계 넘었어요. 재윤은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엄마, 난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 근데 하나도 안 됐어. 정임은 바로 다가가지 못했다. 상속 얘기를 들었던 그 순간이 아직 마음 어딘가에서 가시처럼 걸려 있었다. 그 말을 어떻게 그냥 넘기나. 하지만 눈앞에서 두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복도 안에서 지우가 혼자 누워 있을 걸 생각하니 정임 마음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둘 다. 정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된 줄 난 몰랐다. 재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나 포기할까봐.
말을 못했어. 그 말은 정임에게 너무 솔직하게 꽂혔다. 서연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에서 두 갈래가 동시에 밀려왔다. 저 애들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근데 상속 얘기. 그걸 어떻게 넘기냐? 정임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10년 전 아들의 부탁을 끊어내던 순간. 그리고 지금 지푸라기처럼 매달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과 며느리. 지우는 잘못 없다. 정임이 조용히 말했다. 재윤이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임은 말했다.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목소리는 다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었다.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목소리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재윤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복도 조명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 하면서도 여전히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 정임은 그 거리감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느꼈다.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말소리 하나 없이 무거웠다. 바람도 멈춘 밤이라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낮게 울렸다. 정임이 먼저 걸음을 멈추고 재윤과 서연을 돌아봤다. 너희. 정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10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내게 올 생각 안 했니? 재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 지금이니까 묻는 거다. 정임이 말을 잘랐다. 아까 의사 말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았다. 서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니야. 정임이 고개를 저었다. 잘못 떠나서 1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도 몰랐다는 게 그게 더 참기 힘들다. 그 말에 재윤이 숨을 들이켰다. 엄마, 우리도. 정임이 곧장 물었다. 너는 내가 너한테 등을 돌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재윤의 목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정임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듯 말했다. 집 담보 얘기. 너 그때 왜 너 혼자만 얘기하고 왔니? 서연이한테도 말 안 했잖아. 재윤이 순간 움찔했다. 서연도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다. 정임이 이어 말했다.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거 나도 안다. 근데 정임은 숨을 한번 꾹 삼켰다. 그날 내 얼굴 보면서 나도 무서웠다. 재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가 무서웠다고? 10년 동안 말하지 않던 정임의 속마음이 처음 꺼내졌다. 너도 이 집도 우리 삶도 그날 이후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내가 너무 흔들리는 게 보여서 내가 더 세게 거절한 거다. 재윤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서연은 정임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리는 걸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정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렇게 나가고 10년 동안 전화 한 번이 없을 줄은 정말 몰랐다. 재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그때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 정임이 단단한 눈으로 말했다. 부끄러워도 오는 게 가족이다. 부끄러워도 말하는 게 아들이다. 그 말이 재윤에게 박히듯 꽂혔다. 서연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재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한편으론 엄마가 나버릴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정임은 숨을 짧게 들이켰다.
버리긴 누가 버려. 정임이 낮게 말했다. 내가 낳은 애가 살길 막힐까봐 그날 거절한 거다. 혹시 내 선택이 틀렸을지 몰라도 그게 그날의 내 힘이었다. 재윤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울음은 아니었다. 10년 동안 눌러온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는 정도였다. 정임이 다시 말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연히 알아야지.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상속부터 꺼낸 건 그건 아직도 가시처럼 남아있다. 재윤이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부턴 도망가지 말고 말해라.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말은 10년 만에 처음 열린 정면 대화였다. 세 사람은 주차장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다. 밤 공기마저 움직이지 않아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다. 정임이 말했다. 좋다. 그럼 이제 내 얘기를 해라. 10년 동안 너 혼자 끌어안고 있던 거. 재윤은 입술을 다물었다 펴며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재윤 씨 말해요. 이제는 어머니까지 속일 이유 없잖아요. 재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엄마, 나 그때 사업 무너졌을 때 진짜 크게 와르르 무너졌어. 정임이 시선을 멈췄다. 무슨 뜻이냐? 재윤은 손끝을 비비며 말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실패 말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재윤 씨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말도 없고. 정임이 물었다. 너 아픈 건 아니었지? 병원 갈 여유도 없었어. 재윤이 말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엄마 얼굴 떠오르면 가슴이 조여왔어. 정임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왜? 재윤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고백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날 엄마가 문 닫는 소리 듣고 나 손이 이상하게 떨리더라.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게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재윤은 계속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알아. 엄마가 나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날 상황이 너무 심해서 거절한 거라는 거. 근데 그땐 엄마가 나를 사람으로 안 본 것 같았어. 정임이 숨을 삼켰다. 그런 말을 왜 이제? 엄마가 무서웠어. 재윤이 말했다. 엄마가 실망한 눈으로 나를 보는 게 그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 서연은 옆에서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어머니, 그때 재윤 씨 말을 꺼내려 하면 숨부터 막혔어요.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천천히 쪼개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정임이 낮게 말했다. 상속부터 꺼낸 거냐? 돈 얘기면 내 눈빛이 덜 아플까봐. 재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도와달라는 말만 하면 엄마가 그날처럼 날 뚫어볼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정임은 입술을 다물었다.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재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눈빛이 내겐 늘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어. 정임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다. 정임은 겨우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한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정윤 씨가 강해서 그런 줄 아셨겠지만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만 유난히 작아졌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10년 동안 서로가 오해한 시간들이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흩어지는 듯했다. 잠시 침묵 끝에 서연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정임이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두 손을 맞잡은 채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상속 얘기 먼저 꺼낸 것도, 10년 동안 연락 못 드린 것도 다 저희 책임이에요. 정임이 말했다. 서연아, 그런 말 이제 와서라도 해야 해요. 서연이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 절박함만 있고 과장은 없는 톤. 그날, 10년 전 그날. 재윤 씨가 집에서 돌아왔을 때 저도 그 표정을 봤어요. 정임이 고개를 들었다. 무너진 사람 같았어요. 서연이 말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문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정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무서웠어요. 서연이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 실패를 들으면 정윤 씨를 더 멀게 보실까봐. 그 집 원래 그런 집이네라고 남들이 말할까봐.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날 그렇게 본 거냐? 아니에요. 서연이 바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저희 마지막 기대였어요. 그 기대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숨겼던 거예요. 정임의 가슴이 서늘하게 울렸다. 서연이 가장 깊은 말을 꺼냈다. 재윤 씨가 어머니를 가장 무서워한 이유. 그거 아세요? 정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눈빛이 한 사람을 끝까지 이끌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눈빛이라서요.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 눈빛이 사라질까봐 저희가 먼저 도망쳤어요. 그래서 지푸라기처럼 잘못된 말부터 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버티고 버티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재윤이 고개 숙인 채 말없이 있었고 정임은 두 사람을 보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힘든 줄 난 정말 몰랐다. 바람이 아주 작게 스쳤다. 세 사람의 얼굴 사이를 지나갔다. 정임의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벽이 아주 작게 균열이 나는 듯했다. 정임은 자기 손등을 내려다봤다. 늙은 피부, 세월의 자국, 그리고 그 손으로 문을 닫아버린 10년 전의 기억. 내가 그날 너를 잡았어야 했겠지. 재윤은 숨을 들이마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임은 말했다. 내가 문을 나갈 때 난 그냥 저 애가 스스로 해결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고. 정임은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는 도망친 게 아니라 무너진 거였구나. 재윤의 목이 흔들렸다. 서연도 고개를 떨구었다.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무너지는 걸 10년 동안 모르고 산 거라면 그건 내가 잘못 산 거다. 그 말은 변명도 과장도 없었다. 그저 깊은 고백이었다. 재윤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그 말 우리한테 너무 크게 들려.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다. 어둑한 밤 공기 속에서 10년 동안 쌓였던 벽 한 조각이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정임은 이상할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너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서로를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라 무거운 돌 위에 걸터 앉아 숨만 겨우 쉬는 사람들 같은 침묵이었다.
병원 앞에서 재윤과 서연을 보내고 정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집안이 갑자기 넓어졌다. 같은 집, 같은 공간인데 오늘만큼은 남편 없이 살았던 10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정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저 애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버티고 살았다고? 머릿속이 조각조각 흔들렸다. 어딘가 기대려는 손길처럼 정임은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생전에 늘 꺼내 쓰던 얇은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다. 정임은 봉투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임아, 나 없이 내가 살아가려면 뭘 지켜야 할지 너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남긴 집과 땅을 그저 나 혼자 살아야 하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라 여겼다. 하지만 오늘 병원에서 지우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 서연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누르던 모습, 재윤이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던 모습이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임은 봉투 속 종이를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다. 지킬 이유라 그게 이거였구나. 서늘한 어둠 속에서 정임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어졌다. 잠이 오지 않았다. 집안을 조용히 돌고만 있다가 결국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병원 불빛이 멀리서 보이자 정임은 걸음을 조금 더 빨리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우가 있는 병동에 들어서니 복도 끝에서 서연이 병실 쪽을 지키고 서 있었고 재윤은 의자에 앞으로 숙여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이가 깨어날까봐 또 악화될까봐 숨 참고 버티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정임이 조용히 다가가자 서연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정임은 괜히 말을 꺼내려 했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가 좀 나아졌니? 서연이 작게 미소를 지었다. 네. 진정제 맞고 자고 있어요. 오늘은 안정적이라 했어요. 그 말에 정임은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한 줄도 몰랐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재윤도 천천히 일어났다. 엄마 어떡해. 정임은 아이가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오래 혼자 살다 보면 자기 생각만 커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를 때가 있고. 재윤은 말없이 들었다. 정임은 말을 이었다. 가족이랑 사는 것도 똑같더라. 말 안 하면 남보다 더 멀어진다. 서연의 손끝이 살짝 흔들렸다. 정임은 병실 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희가 나한테 혼날까봐 도망친 줄만 알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재윤이 고개를 들었다. 정임은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 삶이 너무 무거워서 앞을 못 봤던 거더라. 그 말은 책망이 아니라 이해로 내리는 첫 문장이었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중요한 건 저 아이지. 지우가 누워있는 병실 쪽을 바라보며 정임은 아주 낮게 말했다. 저 아이는 잘못이 없다. 그 말은 오늘 하루 동안 정임이 느낀 모든 감정의 결론이기도 했다. 정임은 서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우 잠깐 보고 가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니. 정임은 병실 문을 열었다. 작고 여린 몸, 조용히 오르내리는 숨, 한 번도 아프다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한 아이. 그 아이를 보며 정임은 남편의 지킬 이유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모양을 갖추는 걸 느꼈다. 정임은 담요를 살짝 펴서 지후 발 옆으로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깨울까봐 손끝만 살짝 건드리고 바로 물러났다. 복도에 나오자 재윤이 서 있었다. 엄마 지우 괜찮아?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자고 있더라. 재윤은 눈을 내리깔았다. 저렇게 누워 있으니까 내가 아빠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정임은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자격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재윤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아이 옆에 있어주고 살릴 방법을 찾으려 하면 그게 부모지. 말은 단순했지만 그 문장은 재윤의 가슴에 너무 깊게 들어갔다. 정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남편의 마지막 말을 천천히 꺼냈다. 내 아버지 마지막으로 그러더라. 우리 재윤이 언젠간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때 아이만 살아있으면 된다. 재윤은 눈을 감았다. 정임은 복도 창으로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조용히 결심을 내렸다. 지후 살려야겠다. 재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 지금 뭐라고?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부탁 때문이 아니다. 저 아이가 살아야 하는 나이니까. 그 말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정임은 병실을 한번 바라보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야간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임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물었다. 보호자 추가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놀라 되물었다. 지후 보호자요? 지금은 부모님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정임은 확실하게 말했다. 저도 넣어주세요. 간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물었다. 관계는? 정임은 병실 쪽을 한번 보고 조용히 답했다. 할머니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변명하려는 말도 아니었고 감정적으로 흔들린 말도 아니었다. 그냥 정임이라는 사람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이걸 왜? 정임은 서류 위에 적힌 박정임 이름을 바라보다가 단순하지만 흔들림 없는 한마디를 건넸다. 살려야 하잖니. 서연은 입술을 떨며 고개만 끄덕였다. 재윤도 그 말을 듣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정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침 되면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얘기인데? 재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임은 병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이 먼저 살리고 그 다음 얘기하자. 그 말은 정임의 결심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다. 새벽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 햇빛이 병동 창문을 조용히 스치며 들어왔다. 긴 밤을 버틴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희미한 기대가 함께 얹혀 있었다. 정임은 잠깐 집에 들렀다가 돌아온 듯 손에 얇은 봉투 하나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서연이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정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지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재윤은 의자에 앉은 채 밤새 잠을 거의 못 잔 얼굴이었다. 정임은 두 사람을 살펴보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이 남편을 바라봤고 재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어제 말씀하신 거 그 얘기야? 정임은 아들이 말을 잇기도 전에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병원비로 먼저 써. 재윤이 급히 손사래를 쳤다. 엄마, 잠깐만, 어제 감정이 올라서 그러신 거면. 정임은 단호하게 끊었다. 감정 아니야.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부탁드린 건가요? 정임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 침착히 말했다. 어제 지우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 말투도 억지스럽지 않고 누구를 비난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다. 재우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엄마, 우린 그냥 지우만 살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엄마 힘 빌리려고 온 건 아니었어. 정임은 그 작아진 어깨를 보며 말했다. 아니야. 재윤이 고개를 들었다. 난 어제까지는 너희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온 줄 알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 밤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정임은 지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아이 살리려고 온 거다. 그게 전부다. 그 말에 서연의 입술이 작게 떨렸고 재윤도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임은 그들의 감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아이만 보고 움직이려고 한다. 재윤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정임은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다. 지후 수술비 내가 책임질 거다. 병실 공기가 고요하게 멈췄다. 서연은 두 손을 입에 가져가 숨을 삼켰고 재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임을 바라보기만 했다. 정임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둘의 시선이 동시에 정임에게로 향했다. 지우 살고 나면 우리 셋 다시 가족으로 시작하자. 일주일 뒤로 수술이 잡혔다. 의사는 말했다. 상태가 급해진 건 막았고 잘 준비하면 수술 가능합니다. 서연은 숨을 길게 내쉴 뿐 말이 없었다. 재윤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은 그 설명을 조용히 들으며 손가락을 모았다 폈다 하며 말없이 다짐을 되새겼다. 복도에 나오자 서연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고마울 게 없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지우 살리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과장도 없는 말, 그냥 맞는 말이었다. 재윤이 다가왔다. 엄마, 실감이 잘 안 나. 정임은 묻듯이 말했다. 뭐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정임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재윤은 어릴 때처럼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만 움츠렸다. 정임은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어릴 때도 그랬지. 잘못한 건 많아도 말은 못하는 애. 재윤이 피식 웃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해? 정임은 부드럽게 대꾸했다. 어릴 때 모습은 오래 가더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지우가 졸린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빠? 재윤이 다가가 말했다. 응, 지우야. 괜찮아? 지우는 눈을 비비며 정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정임은 다가가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야. 저 잘해야 돼요? 정임은 아이의 말에 작게 웃었다. 잘하고 말고가 없다. 그냥 숨 쉬고 버티면 되는 거야. 지우는 말뜻은 몰라도 무언가 부드러움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재윤의 셔츠 끝을 꼭 잡고 있었다. 서연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재윤은 의사를 향해 가볍게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는 더 고요해졌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지우 정말 괜찮아질까요? 정임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살려고 애쓰는 애는 기운이 다르다. 저 아이는 산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얼마 뒤 의사가 말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숨을 내쉬고 재윤은 눈을 감았다. 정임은 수술실 문 쪽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다행이다. 며칠 뒤 지우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재윤은 책을 읽어줬고 서연은 죽을 떠먹이며 말했다. 지우야, 괜찮지?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은 문 앞에 서서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다. 떨어져 지낸 시간은 길었지만 지금은 네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먼저 챙길게요. 정임은 담담히 말했다. 그래, 서로 그렇게 하자.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도 우리랑 자주 같이 있어요? 정임은 그 말에 조금 놀라며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지우는 작게 웃었다. 정임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결국 돌아올 때는 가족뿐이더라. 부드러운 오후 햇빛이 병실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다. 그 빛 아래 네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지우가 퇴원한 지 일주일 뒤였다. 아직 오래 걷기엔 힘이 붙였지만 숨은 훨씬 편해졌고 얼굴엔 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우 손을 가볍게 잡아주고 있었고 정임은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가 천천히 다가오자 정임은 아이를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여기야, 지우야. 지우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레 정임 앞으로 섰다. 정임이 물었다. 오늘은 좀 괜찮니? 지우는 햇빛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숨 쉬는 게 편해요. 서연은 그 말에 긴장을 조금 풀며 아이 어깨를 감싸주었다. 셋은 천천히 연못 옆 벤치로 걸어갔다. 바람이 지나가며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지우가 벤치에 앉자 정임은 아이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며 물었다. 지우야, 뭐 먹고 싶어?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 낳으면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정임은 아이 얼굴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지우랑 할머니 같이 밥 먹자. 아이 표정에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고 단단한 용기가 비쳤다. 잠시 뒤 지우가 졸음에 빠져 서연이 조심스레 카트에 아이를 눕혔다. 정임과 재윤은 공원 그늘 아래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 있었다.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리감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다. 재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고맙다는 말. 이제야 제대로 해. 정임은 잠시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건 나한테가 아니라 지우한테 해라. 살려고 이렇게 버티는 게 그게 제일 고마운 일이지. 재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우리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정임은 그 말을 잠시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그런 일은 없자. 지우가 멀리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지울게요. 정임과 재윤은 본능처럼 동시에 발걸음을 옮겼다. 예전 같으면 따로 움직였을 두 사람이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걸어갔다. 네 사람은 조금씩 속도를 맞춰 공원 산책로를 걸었다. 햇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살아있는 오후였다. 정임은 셋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멀리 돌아
다시 자기 곁으로 와준 사람들. 대단한 말도 큰 약속도 없었지만 정임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결국 사람이 돌아올 곳은 가족이구나. 지우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나 좀 더 좋아지면 우리 네 명이서 놀러 가요. 정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참 좋겠다. 지후 손이 정임 손가락을 조용히 잡았다. 네 사람의 걸음은 어딘가 앞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따뜻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가고 이야기는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닿았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